안녕 얘들아. 지난 수업은 잘 들었니? 막 수업이 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막 욕하는 거 아니지? 수업을 많이 해줘서 막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오늘도 다른 나머지 부분 네 번째 대단원의 1차 함수와 그래프 이 부분을 나갈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 번째 소단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번째 소단원 5, 6, 7 소단원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전반적으로 이거 마인드맵이라고 하지 얘들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막 연결된 것끼리 연장시키는 거 조금은 쌤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 번째 소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야. 이거 별거 없어. 쌤이 세 번째 소단원에서 말을 했던 건데 이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은 흔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1차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x가 계속 이제 변할 건데 그 변함에 따라서 대응되는 y가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y를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y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었냐면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기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그치?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a와 b는 상수이지만 a가 무조건 0일 수는 없어. 0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뭐냐면 a가 만약에 양수면 a가 뭐였어? 근데 얘들아, a가 여기서 a가 뜻하는 건 뭐였지? 바로 a가 기울기를 뜻한다라는 걸 배웠었고, b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을 뜻한다라는 걸 배웠었지. 기억날까? 그래서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대입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b값이 y절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뭐였어? 기울기 정의 딱 분모가 딱 나와야 돼 얘들아. 분모 모분의 뭐야? 모분의 모. 그렇지.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값의 변화량분의 또 y값의 변화량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린 뭘 알 수 있다라고 했었어? 바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많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면 숫자가 더 커진다라는 것도 배웠고, 또 올라가면 양수, 또 내려가는 길은 음수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었지. 왜냐면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이거든. x축의 양의 방향이거든. x의 플러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는 거냐는 y의 부호에 영향을 받아. y의 부호. 근데 y의 부호가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또 y의 부호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언덕길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음수일 경우에는 그림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언덕길 내려가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해주는 게 그냥 네 번째 수단원의 성질이야. a가 양수인 경우에 교과서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냥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뿐인 거지. 대신에 a 값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뜻한다? 더욱 가파라진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a가 음수일 경우에, 즉 기울기야. 기울기 얘들아. 기울기가 음수라는 게 뭘 뜻한다고? 그래프가 아래로, 오른쪽 아래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림이다. 향한다. 이렇게 써있어 교과서에도 실제로. 알겠지? 그래서 x값은 증가할 때 오히려 y값은 감소하는 그래프다 라는 거였고, x는 증가 근데 반대로 y는 감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반대로 방금 a가 양수일 경우에는 x가 증가해도 y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가 증가하면 당연히 y도 증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커질수록, 근데 여기서 쌤이 말하는 숫자라는 거는 -2, -4, -10
그래서 마이너스는 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는 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숫자 자체만 보는 거야. 부호는 신경 쓰지 않고 숫자만 봤을 때 숫자가 커질수록 더욱 가파라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엄청 이렇게 가파라져. 완전 낭떠러지처럼 변해. 알겠지? 숫자가 부호 떼고 굉장히 큰 거야. 큰 숫자야. 굉장히 큰 기울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1차 함수의 성질로는 또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만약에 같은 두 1차 함수가 존재한다. 두 1차 함수. 그럼 너네들이 혹시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x축, y축이 있을 때 기울기가 같아야 돼. 즉 그냥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잖아. 아이고, 기울어진 정도가 비슷하지 얘들아. 똑같다라고 봐줘.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이 있으면 우린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평행하다, 서로 평행하다 라고 말을 해줄 거야. 근데 기울기가 같은 게 이렇게 평행한 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 직선하고 완전히 기울기도 같은데 지나는 점마저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할 거냐면 평행하거나 또는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평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 밑에 거는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평행하다 라는 거는 기울기는 같은데 대신에 지나는 점이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아예 기울기도 같은데 지나는 점마저 같아져 버린다. 그럼 걔는 그냥 일치한다 라고 구분 지어서 따로 말할 거야. 다르게 말을 해줄 거야. 평행하고 일치하는 거랑 서로 다른 케이스야.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거꾸로만 말하면 돼. 서로 평행한 두 1차 함수는 당연히 뭐가 된다?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쌤이 그냥 굳이 썼어.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여기 성질 부분에서 평행하고 일치는 서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구분 지을 것. 알겠지? 공통된 거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게 공통돼. 그 다음 5번째 소단원 1차 함수의 식구하기야. 식구하기인데 우리는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 대충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건 알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x랑 y는 어차피 계속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네를 정해주자라는 게 아니라 a와 b 값을 너희들이 문제에 따라서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a, b를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려면 a, b를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몇 개냐면 2개지. 맞아? A, B 2개지. 그러면 수학에서는 항상 궁금한 게 2개면 힌트도 2개가 있어야지만 그 2개를 구할 수가 있어. 이해가 돼? 만약에 구하는 게 3개야. 그러면 조건도 힌트도 3개가 있어야지만 이 구하고자 하는 3개를 구할 수가 있어. 만약에 근데 힌트는 2개밖에 없다. 힌트가 만약에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3개를 다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 수학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구하고자 하는 게 2개 A, B이기 때문에 힌트가 2개씩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근데 문제 2개로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3가지 경우로 나뉘어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같이 봐볼게.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존재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기울기는 3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y절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어. 그럴 경우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명백하지. 우리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인 걸 알고 있고 b가 y절편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그냥 이거를 y는 3x 마이너스 2라고만 바꿔주면 돼.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정리를 해주면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최소한 뭘 먼저 알고 있었어야 돼? a가 기울기, b가 y절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냥 쌤처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값이야. 두 번째 케이스, 얘는 이제 바로 안 나오지. 얘는 이제 어떤 케이스로 주어질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 기울기를 알려줄 거야. 기울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똑같이 3으로 해볼까?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점 1,2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 그럼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짜리인 1차 함수를 너희들이 구할 줄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먼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써.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나서 힌트를 한번 봐봐. 힌트. 기울기 알려줬네. 즉 기울기를 알려준 거는 그냥 a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아하, 그러면 얘를 바로 ax 플러스 b라 쓰지 말고 3x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거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제 이 1차 함수가 점 1,2를 지난다라는 뜻은 이 1,2를 x, y 대신에 대입시켜도 등호가 만족된다라는 말이야. 얘들아, 이 말을 굉장히 잘 알아놓아야 돼.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애초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어? 요 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계속 찾았지. 그래서 막 몇 컴마면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점을 다 표현을 했더니 그게 그냥 직선이 되었던 거잖아. 맞아?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뭐라는 거야? 점들은 여기에서 찾아냈다라는 거지. 이 함수식으로부터 찾아냈다. 즉 함수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여기 지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난다라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점이거든. 그래서 이 점은 x, y 대신에 1,2를 대입시켰을 때 만족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1,2를 대입시켜보자. x, y 대신에 1,2를 대입시켜보자. 그러면 y가 2인 거야 얘들아. y가 뒤에 거야. 그러면 2는 3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알지 얘들아? 여기 3x에서 가운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1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b는 3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1차 함수는 3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좀 어려웠나? 이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너네들이 직접 여러 번 해보잖아. 그럼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겁나 쉬워. 오케이? 그다음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얘가 오히려 좀 가장 번거롭지. 예를 들어보자. 두 점을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점 1,2와 4,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의 정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치? 그래서 x의 변화량은 얼마만큼 변했다고 하면 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3만큼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지. 또 y는 어떻게 변했다고 하면 돼. 오히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y는 줄었네. 그래서 마이너스 6만큼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요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 문제는 위에서 아까 했던 문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랑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점은 1,2를 지난다 라고 보면 그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물론 얘로 해도 돼. 얘를 지나나 똑같은 직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1,2를 지나나 4, 마이너스 4를 지나나 기울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는 결국에는 같은 직선이다 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로 푸나 얘로 푸나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는 1차 함수를 모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건데, a라고 쓰지 말고 바로 마이너스 2라고 써. 그 다음에 1,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와 y 대신에 1,2를 대입시켜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대입. 그러면 우리는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 즉 b는 4라고 구했으니까 끝났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끝. 이것 봐. 아까는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쌤이 설명하느라 그랬고, 문제가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 쉽게 풀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이거 대입시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이거 이유를 알고 대입을 시켜야 돼. 지나기 때문에, 점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대입시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활용이 나왔네. 활용 문제는 하나쯤 가고 해봐야지. 문제 하나 가져와 볼게. 이거 자, 활용 문제를 가져왔어.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요 문제는 페이지 125쪽 페이지 125쪽에 있는 문제 7번 문제인데, 오른쪽 그래프가 뭘 뜻하고 있냐면, 지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라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건가 봐. 그 땅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깊이와 온도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래. 그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면으로부터 깊이가 5km 들어갔을 때에는 과연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구해보시오. 온도가 정확하게 몇인지를 구해보시오 라는 질문이네.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 얘들아? 땅속에서의 그 지표면에서의 온도 하나 재두고, 그 다음에 땅속의 깊이 1km까지만 판 다음에 온도 하나를 재. 그래서 두 번의 온도를 재고 나면 너희들은 5km가 들어갔을 때 온도라든지 10km, 뭐 20km, 뭐 애매한 3km 이런 것들의 온도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돼. 그러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5km짜리 하나만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 1차 함수잖아.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얘들아. 근데 1차 함수 중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케이스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디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냐면 0,15와 또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볼 수 있어? 1,45를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뭐부터 해줘야 돼? 맨 처음에 기울기 먼저 찾을 줄 알아야지. 기울기, x의 변화량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 x의 변화량은 플러스 1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한 칸을 갔는데, y의 변화량은 몇이라고 보면 돼? y의 변화량은 플러스 30이 됐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위로 올라간 거니까 플러스 30이야. 만약에 아래로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30이고,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3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1차 함수는 y는 30x 플러스 b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놓고 이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들아, 사실 이 b는 y절편이지, 즉 y축과 만나는 점이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맞아? 그래서 b 값도 구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이걸 대입시키더라도 그냥 b 값 바로 나와. b는 15다라는 게 바로 나와. 그래서 y는 30x 플러스 15라는 1차 함수가 바로 땅속의 깊이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정작 궁금한 건 뭐냐면 깊이가 5km라는 거거든. 깊이는 지금 x축이었지. 그래서 x가 5일 때 온도는 y였으니까 y 값은 무엇인가요? 얘가 궁금한 거니까 그냥 x 대신에 5를 대입시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y는 30 곱하기 5 플러스 15니까 5, 35 플러스 15 165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지. 활용 문제야 이거. 실생활에 대한 직선인 경우에는 1차 함수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수단원 나가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6번째 수단원. 이 부분에 이제 제목을 먼저 보면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뜻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x, y라고 주로 두고 식을 세울 건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쌤이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거라서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있냐면, 대신에 이제 a가 0도 아니고 b가 0도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1차 방정식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우리가 식을 어떻게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냐면, 얘를 by를 냅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면서 등호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또 y만 남기고 곱해져 있는 b를 나눠줘, 양변에다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라고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 이렇게. 괜찮을까? 여기에서 이제 쌤이 계속 a랑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분모가 일단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b가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였고, 또 a가 0이 아니어야지만 이 x가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걸 말을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x가 살아있다는 걸 보장이 된다면, 얘는 우리가 이제 뭐라 말할 수 있냐면 바로 y가 x에 대한 1차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맞아? 이거 앞에서 지금 계속 함수 부분에서 봤던 모양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y가 x의 1차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 이 1차 방정식이. 맞아? 그리고 우리가 x의 1차 함수, 즉 y가 1차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 직선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지. 맞아? 기억나지, 얘들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게, a가 0이 아니고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는 그래,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쳐, 이 1차 함수로. 알겠지? 근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가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지.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어, 얘들아.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 돼버리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c는 0, 그냥 앞에 있는 x, y가 없어지니까 c는 0이라는 뭔가 말이 이상해지는 문장이 돼. 여기서 왜 이상하다고 말을 했냐면, c는 0인지 아닌지 모르는 값인데 얘가 0이 돼버리는 순간 c는 무조건 0으로 고정이 돼버려요, 얘들아. 실제로는 0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렇게 고정이 돼버려서 얘는 아예 이상해져 버리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0인 케이스, 둘 다 0이 되는 케이스는 아예 다루지를 않을 거고 언급조차 않을 거고, 그나마 우리는 뭘 다룰 거냐면 b만 0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a만 0이 되는 경우를 다룰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식은 b는 0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식은 a가 0이기 때문에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을까?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살펴보면 얘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말 그대로 그래프 맨 처음에 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떠올려 보면 돼.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었냐면, 요 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한 순서쌍을 계속 찾았지. 계속. 맞을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먼저 x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식만 간단히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c분의 a라고 x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이해돼? 왜 이렇게 찾았냐면 ax 플러스 c는 0이니까 c가 넘어가서 ax는 마이너스 c, 그리고 a가 넘어가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찾은 거야. x를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찾은 거야. 그리고 여기 실제로 뭐가 있다고? 0 곱하기 y가 실제로는 이렇게 더해져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y에다가는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마이너스 1.5를 넣든지 간에 어차피 계속 곱하기 0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워질 거이기 때문에 y 값은 모든 값이 다 들어가고 x 값은 단 하나로 고정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뭐 음수라고 치면 여기 마이너스 a분의 c를 기준으로 y 값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몇이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즉 반대로 요 식의 그래프는 요 직선이 돼. 이렇게 무슨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얘는 흡사가 아니라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돼. 얘들아, y축과 평행한 직선. 괜찮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 개념에 의해서 by 플러스 c는 0 요거 있지. 요것도 지금 ax 0 곱하기 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 식을 쓴 건데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x, y를 찾으면 되고 x에다가는 어차피 0이 곱해져 있을 거니까 요 x 대신엔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마이너스 1.5든 다 상관없다 했지. 대신에 y 값은 무조건 뭐여야 돼? y 값은 요 식을 만족시켜주는 y여야 돼.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단 하나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x축과 y축 그려주고 0, 마이너스 b분의 c는 뭐 이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0,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그리고 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x가 아무거나 다 바뀌어도 된다는 거야. 즉 왼쪽 오른쪽으로는 아무거나 다 움직여도 얘네들은 다 뭘 만족한다? 요 식을 만족한다. 거꾸로 말하면 요 식의 그래프는 요 직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요 직선도 위에 있는 건 y축과 평행했지? 얘는 뭐랑 평행하겠어? 당연히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각각의 점들을 찾았고 각각의 점들을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게 무조건 x축과 평행한 직선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의 모든 케이스 a가 0도 아니고 b가 0도 아닌 경우와 둘 중에 하나만 0인 경우를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룬 셈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1차 방정식을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의아한 게 있을 수 있어. 1차 함수는요? 1차 함수도 직선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1차 함수가 직선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x축과 y축이 있으면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1차 함수로는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 요거는 이제 기울기를 우리가 못 구하거든 얘들아. 기울기 a 값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x는 변하지도 않는데 즉 x가 0인데 y 값은 굉장히 계속 많이 변하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없어. 특히 지금 분모가 0이 되어버리는 순간 아예 말이 안 되는 케이스라서 지금 이런 그래프는 1차 함수로서 나타낼 수 없는 그래프야. 즉 1차 함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직선을 표현을 해줄 수는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1차 함수가 곧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는 말을 못해. 대부분의 직선만 표현하지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뭐다? 바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다. 근데 여기에서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살아있거나 혹은 둘 다 살아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돼. 둘 다 죽어있으면 c가 0으로 고정이 되면서 아예 말이 이상해져 버린다고 했어.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를 직선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줄 거야. 1차 방정식을. 괜찮을까?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도 잠깐 하나쯤은 풀어봐야겠지. 그치? 그러면 쌤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볼게.
봅시다. 문제를 가져왔어 쌤이. 요거는 페이지 129쪽에 있는 문제야.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지. 그럼 얘를 우린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1차 방정식 둘 다 0이 아니라서 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다 했었어. 그래서 얘를 다 1차 함수로 바꿔보면 y만 넘기면 되겠다. 마이너스 y 넘기면서 플러스 y 되는 거니까 y는 3x-2라고 구할 수가 있고, 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앞에 소단원에서 계속 했었지.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 이렇게 3개 기억나? 다섯 번째 소단원에서 쭉 넘어가면서 구하고자 하는 게 2개니까 조건도 2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울기랑 절편 주어진 거, 다른 2가지가 주어진 거 해서 계속 3번이나 연습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 이유가 여기 6번째 소단원에서 1차 방정식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것도 있어. 그래서 얘를 굉장히 구하기 쉽다는 거지. 기울기도 알고 y절편도 아니까. y절편 여기 마이너스 2 지나는 거 알고,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얘들아 1분의 3이라는 거거든. 즉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1대 3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x가 한 칸을 갔으면 y는 3칸을 이렇게 가야 되는, 즉 점의 위치가 1,1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변화를 뜻하는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얘가 바로 3x-y는 y 빼기 2는 0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얘도 1차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바꾸려고 3y는 냅두고 다 넘겨.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리고 다시 깔끔하게 지워 3을. 그러면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도 기울기도 알고 y절편도 알고 굉장히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먼저 y절편 플러스 2라는 거 점 찍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은 우리가 3분의 마이너스 2로 읽어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3분의 2로 읽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쌤은 그냥 위에 거, 요걸 가운데 걸로 읽을게. 즉 x가 플러스 3 변한다면, 플러스 3 이렇게 변한다면 y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준다면, 걔가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얘가 바로 이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어때? 할만하지 얘들아? 1차 방정식 그냥 함수로 바꾸거나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소단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보시오. 이런 소단원이 주어졌네. 자, 이것도 너희들이 이제 아까는 하나의 1차 함수와 하나의 1차 방정식이 주어졌었는데 그게 서로 상호 변환이 됐었잖아 얘들아. 근데 그게 두 개로 늘었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뭐 좀 있을까? 없어. 똑같아. 두 1차 함수랑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연결한 거를 우린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인 거거든.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과 두 1차 함수가 서로 상호 변환이 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라는 거야. 알겠지? 먼저 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와 b분의 c, 마이너스 b 분의 a 과 b 분의 c 이다. 그래서 이 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그래프가 우리 아까 구했던 게 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요 식을 만족하는 xy를 찾아내냈지. 그래서 xy가 몇 컴마 몇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찍었었지. 맞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들은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좌표평면 위에다가 여기 x축 y축이 있는 거야. 여기 x축 y축 여기 원점 있어. 그러면 두 1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쭉 이렇게 직선인 건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점들은 뭘 뜻하는 거야? 각각의 점들은 이 식을 1차 함수를 만족시킨다라고 알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두 직선은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럼 이 교점이 뜻하는 거는 첫 번째 식도 두 번째 식도 같이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해가 돼? 여기 있는 점들, 여기 각각의 점들은 하나의 식만 만족시킬 거고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두 번째 식만 만족시킬 건데 얘는 지금 공통되잖아. 첫 번째 직선에도 두 번째 직선에도 공통된 점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함수에도 두 번째 함수에도 다 만족시킨다라는 이야기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여러 번 구했었지. 그래서 항상 쌤이 계속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 뭐 대입을 시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연립방정식도 방금 말했던 1차 함수의 교점과 비슷하게 뭘 연결지을 수가 있냐면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구하는 게 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해를 만약에 m,n이라고 한다면 그 m,n은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아니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의 교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교점이다. 혹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라는 거지. 그래서 해가 곧 교점이고 교점이 곧 해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문제를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문제를 가져와 볼게. 자, 문제를 가져왔어. 여기 요거는 교과서 137쪽에 있는 1번 문제야.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즉 우리는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해를 찾고 싶어. 맞아? 근데 우린 방금 뭘 배웠냐면 이 공통해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라는 걸 구했잖아. 왜냐면 교점이 결국에는 공통으로 함수를 만족시키는 점이고 그걸 당연히 다시 말해볼게. 교점은 1차 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고 또 1차 함수가 곧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교점이나 공통해나 1차 함수의 교점이나 서로 같은 말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공통해를 구하려고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즉 우리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요 첫 번째 식은 적절하게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거든. 그래서 y의 y축, y절편이 플러스 2고 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두 칸 내려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뜻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1-1이 맞겠다. 초록 색깔이. 그 다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데 2번을 한번 찾아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어떻게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2y는 x 플러스 9, 즉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9라고 바꿀 수 있어서 y절편이 4.5, 즉 빨간색이 딱 봐도 1-2번이 되겠다. 그리고 기울기는 2분의 1인지 한번 확인해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x가 두 칸 갈 때 y는 한 칸 간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기울기도 2분의 1이 맞으니까 빨간 색깔이 정확하게 1-2번이지. 그럼 이거의 교점이 어디야? 여기 보이지? 교점이 곧 공통해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읽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1,4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얘가 답이야. 쌤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정말로 교점이 답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간법 혹은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입법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위에 있는 식을 바꿔보자. y는 2 빼기 2x라고 바꿔놓고 x 빼기 2y는 마이너스 9에다가 y 대신에 2 빼기 2x를 대입시킬 거야.
그러면 x 빼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2x로 바뀌겠지. 그럼 식 정리해주면 x 빼기 4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9. 그럼 5x가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즉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맞아? x가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리고 y가 4가 나오는지만 확인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플러스 2 되면서 y는 4 나오지. 그치? 그래서 공통회를 구하려면 결국엔 교점을 구해주면 돼. 얘들아, 이게 끝이야. 이렇게만 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대단원인 1차 함수와 그래프를 끝냈고 굉장히 고생 많았고, 근데 쌤이 내용 정리를 계속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 얘들아. 근데 정작 다다음 주에는 지필평가야. 그거는 문제를 푸는 시험이야. 그래서 난이도도 그렇지만 지금 쌤은 교과서에 있는 쉬운 것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를 좀 더 어려운 걸로 숙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네들이 쌤이 지금 알려준 내용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고생했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같이 정리하니까 쌤도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 고생했어 얘들아. 오늘은 선 지켰다. 42분도 안 됐어.